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무직입니다. 국민참여자표를 받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재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인정한 건 딱 하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한 그는 비상계엄 위헌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해체가 담긴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검찰 복귀 희망 의사를 밝혔죠.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 전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단체 명의로 원대 복귀를 시켜달라라고 요청했다는 사안, 집단 반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녹화 중계가 됐고요. 12.3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라고 판사가 묻자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마치 자신도 좀 관찰차였다는 듯이 말한다라는 평가도 받았거든요. 물론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이런 자세를 견지했는데 그 이후로 이거 방조했다라는, 오히려 도왔다라는 의혹이 커졌기 때문에 글쎄요, 요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국무총리는 뭐 흔히 말하길 그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빼고는 모든 정부 조직 공무원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고위직 공무원인데 한덕수 전 총리의 저런 자세 때문에 사실은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죠.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내지는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말렸어야죠. 못하게. 뭐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뭐 반대 의사를 제대로 표했는지도 예. 대단히 의문이고 그 수수방관 내지는 부하 내동했기 때문에 지금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되는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기소된 내용과 지금의 본인의 입장 표명이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 이건 또 말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측면을 지금 재판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메시지를 이번에 처음 낸 건 아니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출석했을 때도 당시에 일반적인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라고 예. 해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해서 결국에는 뭐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이어지는 헌법재판소 결과로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인이 말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정확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이렇게 선포하려고 했었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본인도 지금은 그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본인이 말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말릴 수 없었다. 이런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던 게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예, 지금 보는 장면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첫 공판 녹화 중계본입니다.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보셨던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방청석 쪽에서 법대 앞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고요. 뒷머리가 조금은 총리 재직 시절 때보다는 좀 덜 정리가 된 그런 모습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서 정면 검사 측을 묵묵히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오늘 카메라에 다 담겼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오늘 이 공판은 1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전면적으로 부인했는데 위증 혐의만 인정했어요. 이거는 뭐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일까요? CCTV 증거가 있고 한마디로 딱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나머지 혐의는 또 다 부인을 했어요. 그나마 CCTV에 담긴 그것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사실은 뭐 고의로 위증한 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참 국정의 2인자로서 당시에 정말 들어 누워서라도 좀 말렸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막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특히 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일과 그 계엄 해제 이후로 좀 뭔가 이 행적이 구별이 되잖아요. 계엄 당일에는 저녁 때 8시, 9시 좀 전에 뭐 김영현, 이상민 장관 등하고 이제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계엄 관련해서 미리 알았다는 건데 이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서 국무회의 열어야 된다라고 제안도 했고 예. 또 마치 헌재 나와서는 다 장관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이 추가되면 말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다렸던 것이다. 국무위원들을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심의가 필요했으니까 심의 거쳐야 된다라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는 데 본인이 도와준 것 같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더 기다려서 정독수를 채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혐의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게 계엄 방조 행위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난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때 곧바로 해제 국무회의 열지 않고 지연시킨 그런 의혹도 있고요.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엄 선포문을 별도로 추후에 작성을 해서 또 폐기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일련의 상황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런 일을 해놓고도 CCTV에 확보된 증거 외엔 다 부인하고 있고 그 와중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에도 모자라고 그 염치 없음을 어떻게 국민에게 사죄할지 본인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참 그러니까 올 초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 정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이 인정한 위증 혐의 관련 올 2월에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네,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돌연 특검에서는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예. 그러니까 CCTV를 제시하니까 더 이상 이건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CCTV는 조작이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예. 것이죠. 그걸 특정 목적에 의해서 사후에 조작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게 송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비상계엄 선포문 예. 이게 나중에야 양복 뒷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 말이 이 한덕수 전 총리의 말에 그 신뢰를 뚝 떨어뜨렸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내일 읽어보라고 몰래 뒷주머니에 꽂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서 주머니에 꽂는 것은 본인 자신일 텐데 저게 급하고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나는 몰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그게 말의 어떤 신뢰성을 저는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올 때 아하 이게 뭔가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CCTV에 나왔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아마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지금 쭉 보입니다마는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는 그 법조항 중에서 역시 한덕수 총리의 기소 시 진행될 이 초점 가장 핵심은 역시 내란 우두머리에 적극적으로 방조를 했느냐 묵인을 했느냐 여기에 몰려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법리적인 초점도 뭐 지금 얘기한 몇 가지 그 사안보다도 바로 이 적극적인 방조 여부에 초점이 맞췄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 짧게 요것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위증을 한 건 맞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다. 고의는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저 주장은 예. 위증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이라는 것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 거기서
허위의 진술, 뭐 진술이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라는 것은 내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할 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계엄 관련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다라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엔 위증의 고의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을 인정한 게 아니고 위증죄도 부인했다고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김영남 위원의 해석대로라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오늘 공판 결과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공판은 10월 13일에 열립니다. 역시 중계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공판만큼이나 아주 오후에는 또 중요한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에 복귀시켜달라 요청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반발한 집단 반발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 검사들의 의견은 검찰청 폐지시켜놓고 그럼 수사 기소 업무 분리 추진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에서 직접 수사 업무하는 게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후배 검사들의 이 집단 반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집단 반발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검찰청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우리가 무슨 신이 나서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뭐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할 수 있겠냐 그런 취지로 그냥 복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한편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사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건 자기가 돌아갔을 때 뭐 온전한 검찰청이 있거나 아니면 검찰청에 복귀해서 더 좋은 자리 내지는 승진을 바라보고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제 자기가 맡은 사건과 관련해서 일종의 정의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서 매관매직을 한 혐의라든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라면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수사해서 처벌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정의감 내진 사명감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수사하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렇게 누가 봐도 뭐 명백히 집단 반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대단히 아쉬운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민주당 쪽에서는 공무원의 항명행위다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글쎄 이 검사들이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라는 비판적 여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4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난번에 검찰 개혁 관련한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었죠. 특검은 수사 기소권 다 갖고 있는데 왜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고 보안 수사권까지 주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게 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주장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이 같은 그 검찰 개혁 법안이 실제 1년 후에 완전히 정착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정적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뭐 국민들께서 좀 각자의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사실 김건희 특검이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많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계속 지금 의혹에 꼬리를 물고 있고 온갖 명품 브랜드가 다 나오고 있고 정말 밝혀야 될 게 많은 상황이라 예. 검사가 충원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집단으로 반발하는 모양새.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 잘 될까? 걱정이 바로 나오거든요. 예, 좀 이런 모습은 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예. 수사 기소 분리하고 공소청 설립하고 검찰청 폐지하고 이거는 다 정해진 수순이었죠.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걸 몰랐다는 듯이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은 전혀 온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정말 수사도 다들 열심히 했고 혐의도 16개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구속도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수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예고됐던 그리고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마치 어떤 뒤늦은 이제야 알았다는 듯 그럴 줄 몰랐다는 듯 이렇게 집단반발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아까 특검보 얘기에 따르면 굉장히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수사의 성과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는 예. 친정이었던 검찰청이 없어지나 그렇지만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사 모두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그 가운데 검찰 개혁에 정말 실질적으로 후속 조치도 잘 만들고 실질적 어떤 개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인들도 같이 협조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땅에 떨어진 어떤 지금까지의 그 모습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 여태 잘 해오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비판해왔던 정치 검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2,000명의 검사들 중에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치 검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검사도 많다라는 전제하에 이분들이 이거 집단적으로 누가 추동을 한 것인지 40명이 동시에 같은 생각으로 이런 소위 항명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다 말씀드립니다. 거듭해서. 예. 표현 자체는 이 당장 복귀시켜달라는 아니고 수사가 뭐 조속히 마무리되면 복귀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했는데 집단 반발임은 뭐 분명해 보인다. 지금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려는 순직해병 특검, 내란 특검 검사들까지도 이거 동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김건희 특검에 있는 수사검사 40명만 별도로 어디에서 별동대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전체 검사 중에서 일 잘하는 검사, 수사에 역량 있는 검사를 차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3대 특검도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글쎄요, 참 토사구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사냥이 끝난 다음에 사냥개를 구워 먹든 이런 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사냥도 다 끝나지를 않았는데도 돌아갈 집을 없애버리는 그 전광석가처럼 법이 통과가 됐다. 물론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맞닥뜨려질 때는 앞뒤가 이런 모순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예.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다 검사애들에게 맡기면서 실제로 이것을 앞으로의 이분들이 중수청으로 가면은 검사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냥 누구누구 수사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게 모순이 얽히고 설켜서 풀을 가망성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것을 바로 민중기 특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항명 전문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중기 특검께서 직접 언론을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서 검사들의 역할, 즉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수사를 했던 그 대장 민중기 특검께서 해보니까 안 된다. 보완 수사라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직접 언론을 통해서 표명을 해 주실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집단 항명을 만약에 작정하고 했으면은 오늘부터 모든 수사 안 하겠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파국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의 어떤 그 보완 수사라든가 그런 점을 수사를 해본 그런 그 특검을 통해서 대국민 호소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래 의원님 짧게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집단 항명문을 받아든 특검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예. 뭐 논리적으로는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다 하는데 왜 검찰은 안 되냐? 다른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특별 검사죠. 그냥 검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정된 경우에 일시적으로 하는 특별 검사의 기능으로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인데 민중기 특검은 이럴 때 글쎄 뭐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방법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럴 때 일종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수사기간이 오히려 이른바 덧센 특검법에 의하면 연장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다독여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일정 부분 어떤 지금 갖고 있는 불만이나 억울한 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큰 형님으로서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야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믿고 맡긴 그 의혹 규명을 하는 역할을 좀 다해주길 바란다라는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